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강남 뽀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남이라는 곳이 이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1925년 7월 8일 시작된 비는 11일, 12일 태풍이 한반도 중부를 강타하면서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이남 지역에 무려 시간당 300m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국에서 647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붕괴 침수로 인한 피해액이 당시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한강 물길이 바뀌어서 잠실은 원래 섬이었고 섬 남쪽 송파강, 지금의 석촌호수 이 한강 분류였는데 홍수 뒤에는 색강이었던 섬 북쪽 신천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바뀌었어요. 이 홍수로 인해서. 이 당시에 그 경성 부근 한강 범람 상황을 보시면 이만큼이 다 이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칼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시가지가 이쪽이었고, 여기가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범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안 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가 다 이제 물에 잠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물에 잠겨 버렸죠. 마포 강변로 주변 가옥들도 이렇게 잠겼고, 이렇게 이제 왜 나룻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구조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고, 용산도 이렇게 잠겼고, 용산역도 이렇게 잠겨서 다 이제 가옥이 물에 잠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렇게 피해가 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왔고, 홍수 사진인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리시고 걷는 모습입니다. 이 1925년 대홍수 이전의 잠실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잠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물길도 바뀌었다. 을축 대홍수 이전의 잠실은 강북이었다. 한강은 지금 롯데월드 앞 석촌호수 자리를 흐르던 송파강으로 흘렀다. 그런데 며칠 동안 서울에 753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금의 한강 자리에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 그 물길을 신천이라 불렸다. 송파강과 신천 사이에 잠실은 섬이 되어 잠실도와 부리도가 되었다. 당시 잠실도는 여의도보다 넓었다. 그래서 이 잠실도가 이제 여의도보다도 컸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1970년대에 잠실 개발에 의해 옛강인 송파강을 메우고 단거리인 신천을 한강 본류로 만들면서 잠실은 강남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땅에 잠실 주공 아파트가 지어졌고, 부리도 인근에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었다. 송파강이 사라진 자리에 석촌호수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리도고, 여기가 이제 신천리 잠실도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강이 흐르고, 보시면은 여기 석촌호수가 남았고, 여기를 이제 물길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우게 되면서 여기 잠실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촌호수를 남겨서 이런 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음. 그래서 원래 잠실이 섬이었는데 이제 강남이 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1970년대 강남 개발을 시작하면서 강남에 편입하게 되었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초반에만 해도 잠실은 결국 강북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청호 스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 봉은사 주지 스님이신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은 1925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650mm에 달하는
물폭탄을 맞은 경성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상의 공포를 느껴야 했지. 집에 떠내려 가고 강산을 뒤바뀌는 홍수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죽어갔지. 그래서 여기 봉은사가 있는데 여기 봉은사 주지 스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구호했냐 요걸 이제 쓴 건데요. 당시 송파 근처를 흐르는 한강에는 잠실, 부리도, 무동도라는 세 섬이 있었는데 부리도는 글자 그대로 한강에 떠다니는 섬이라는 뜻이었어. 메기가 하품을 하거나 개미가 침만 뱉어도 홍수가 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제 을충년 대홍수가 났으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재난이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갈 상황이 됐는데요. 요 차오르는 물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스님이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이 스님이 바로 청호선사였어요. 그래서 성이 낫씨여서 나청호선사라고 불리는 스님은 몸값이 금값이 돼버린 뱃사람들과 흥정 아닌 흥정을 벌이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 좀 살리시오. 얼마면 되겠소? 부리도 사람들 좀 살려주시오. 원하는 건 다 주겠소.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 스님 앞에서 배 세 척이 움직였습니다. 이 당시에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리도가 물에 잠기기 직전에 다 죽었구나 엉엉 울던 부리도 주민들 앞에 나타난 배 세 척은 가히 옥황상제의 천병들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40명이 목숨을 건졌고요. 그리고 잠실에서도 수백 명이 아우성을 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청호스님은 이제 아예 흥정을 포기하고 절의 재산을 털어서 배를 사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선 두 척을 사가지고 잠실리 주민 228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봉은사에 수용된 자만 404명이었고, 예, 그래서 송파구 잠실 5단지 근처 언덕에는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을충년 대홍수 당시 주민 수백 명이 이 느티나무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센 물살에 뱃사람도 접근을 두려워했지만 청호 스님은 포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또 해서 708명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인명 구조 활동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봉은사의 공덕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을충년 대홍수 기념비고 이 198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한강 주변이 항상 이렇게 물에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고속터미널 침수 이렇게 갖다 놨고 예전에는 이 뚝섬에서 이 봉은사를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 여기 청담이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뱃길이 있고 봉은사에서 좀 이제 구경하고 다시 강북으로 가는 요 당시 이제 강남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강 나룻배 이렇게 이제 배가 예전에는 다 다녔다고 해요. 강북과 강남이.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서울에 사람들이 다 집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자리가 다 서울에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 주택난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북에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안 됐고 또 중요 시설이 집중되는 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한강 철교를 폭파해갖고 그 많은 피난민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죽었던 사건도 이제 발생했었으니까 이 강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이슈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이제 1962년에 한남에서 용산이죠. 용산에서 신사동을 가는 이런 나룻배인데 이 나룻배 너무 많은 분들이 타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앉아서 못 가시죠. 요건 이제 반포동에서 넘어가는 거고 고기잡이배, 그다음 나룻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이 어떻게 커갔나 넓어지고 있나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914년은 요만큼, 36년은 요만큼, 49년 요만큼,
1963년에 갖고 이렇게 커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강남이잖아요. 예. 이게 서초고 이제 송파구, 예, 동작,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의도 해갖고 이제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 경성부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죠. 예, 이때는 여기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2차, 3차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강남이 개발된 겁니다. 근데 요 당시에 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68년에 김신조라는 분이 이 청와대 기습 사건을 벌였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고 펼치는데 이게 또 강남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재벌 박흥식, 예, 화신실업 회장이 남서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 강남 개발은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남서울 개발 계획에 의해 그 윤곽이 잡혔다. 남서울 개발 계획은 영동 지역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구시가지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남서울은 영동 1지구, 영동 2지구를 합한다.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그 다음에 이게 공기업들을 이제 점점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적극 유치한다. 그 다음에 뭐 영동지구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1980만 미터 제곱, 그러니까 600만 평에 상하수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갖고 현대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각종 이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강남 개발 촉진을 위해서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거래 및 사용에 대한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면제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을 또 이제 강남으로 이전하고 유흥업소 강남 이전 시 취등록세 감면, 그 다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압구정, 반포, 청담, 도곡동 일대 아파트 지구 신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강남 집값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때 약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부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에는 아파트의 신축 및 민간 택지 개발을 이제 금지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 시장, 대학 등의 새로운 입지를 제한하였고 생활 편익 시설도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제 파락군으로 이제 이전한 학교들인데 뭐 경기고, 휴문고, 뭐 서울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명문고가 다 이제 강남으로 다 옮긴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펼쳐졌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가 바쁜이었던 강남이 개발되기 전 강남으로 가기 위한 길이 서서히 뚫렸다. 한강대교 양화되기 이후 세 번째 한강다리인 제3한강교 한남대교는 개발 목적이 아닌 전쟁 유사시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제3한강교가 생기는데 이게 약간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한강교의 이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했던 목적도 있고 폭발을 시키고 나서 다시 빨리 또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이제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위치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뭐 66년에 이렇게 한남대교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남대교 건설하는 이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한남대교가 완성된 이런 사진이고. 해서 이게 건설 완료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터가 닦여진 거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다 생겨버리니까 이제 나룻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 12월 26일에 제3한강교 개통으로 마지막 나룻배. 그래서 이런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나루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 왜냐면 이게 다 나루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배 타고 다녔으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다 대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960년 강남 일대 항공 사진이 이렇게 되고 69년 강남구 신사동 일대와 제3한강교 개통. 그러니까 여태까지만 해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이제 대교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경부 고속도로라는 게 생겼어요, 이후에. 왜냐? 이 강남을 축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반포부터 시작해서 양재를 통과해서 결국 분당 통과하고, 근데 반도체 벨트들이 다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청주, 세종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결국 대구,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건설하는 사진이고, 요렇게 이제 쭉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쭉 이제 내려가면서 이건 이제 강남대로고 요건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요 축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이 69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고, 요렇게 이제 경축 요런 게 이제 붙고 70년에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는 요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디가 개발이 되었냐, 요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60년대 여기 서초 있잖아요. 서초부터 먼저 개발이 되었고, 70년대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었고, 여기가 이제 송파죠. 송파의 잠실이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 80년대 개포가 개발이 되었다. 여기 노란색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이 60년대 이전에는 요 정도뿐이 이제 개발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됐다는 거를 한번 표시한 거고요. 60년대 강북 사람이 그린 강남 지도예요. 이 강북 사람이 그렸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강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남은 완전히 촌동네였거든요. 뭐 별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논현동, 예, 선사동, 예,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가 있죠. 네, 관악산 내려가면 이제 과천, 안양, 네, 동작동, 반포동,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있고, 그래서 이 강북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당시 강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남은 그냥 농사나 짓는 이런 데로 이제 보셨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소양강 댐이에요. 근데 이 강남이 항상 이 한강변 쪽에 물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잡았냐? 이 소양강 댐과 이 충주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목적 댐을 이용해서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은 소양강 댐, 남한강에 이 충주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물이 계속 범람하는 걸 막았죠. 그래서 요 이제 1970년대 한강 이남을 개발했고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는데 요 이제 소양강 댐과 예, 충주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 계획 조감도인데 여기가 이제 압구정이고 여기 이제 반포죠. 여기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요번에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잠실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 이렇게 해갖고 70년 1월 12월 사진입니다.